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보면 좀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기도 하고요. 하이닉스 굉장히 오래전부터 HBM 했어요, 원래. 그렇죠. 더 먼저 준비를 이제 했다고요. 히스토리 쭉 보면은 좀 더 야심찬 칩들도 있었어요. 그 예전 마이크론 같은 데가 있던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쪽을 하던 쪽은 좀 길을 잘못 들었죠, 사실. 하이닉스가. 아니요, 하이닉스는 HBM 밀었고요, 계속. 네네네. 이제 마이크론 이런 데가 마이크론. HMC 이런 그 좀 야심찬 거, 그 연산칩 위에다가 D램을 쌓아서 뭐 이런 수직으로 뚫는 네네네. 그 연산칩과 연산칩 메모리 공유하는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CPU 위에다가 그렇죠. 메모리 네. 그 메모리 칩이라고 해야 될까? D램을 네. 쌓는 걸 하려다가 실패했다고. 네. 그리고 또 연산칩 다른 연산칩 위에 뭐 HMC 쌓아놓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했어요. 용량도 늘리고 대역폭도 늘리고 이런 거 추진한 건데 결국 HBM이 남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때 그거 같이 마이크론이랑 하려고 했었다. 예, 하더라고요. 했었죠. 그러니까 HMC. CPU 위에다가 예. 자 우리 D램 쌓자 같이 마이크론이랑 같이 해보자.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론 너네 혼자 하고 있어 봐봐. 우리는 CPU 옆에다 놓고 메모리만 쌓을게. 이렇게 그게 하면서 HBM이잖아요. HBM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선택, 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게 성패를 또 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HBM은 항상 존재했던 기술이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 이 기술은 이거 잘 고민해 보세요. 메모리를 8개 쌓아서 TSV로 잔뜩 놓자. 네. 와,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해내다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통로를 많이 뚫으면 대역폭은 넓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칩을 여러 개 쌓으면은 그 면적 대비 용량은 커지고요. 실제로 바뀐 건 뭐겠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칩에서 큰 이익을 못 보던 시대에서 그런 칩이 있으면 부가가치를 퍽퍽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TSV라는 것도 뭐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메모리를 이제 고단화라고 해야 될까? 이제 수직으로 이제 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길을 뚫어줘야 되니까. 이거 뭐 한번 제가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거 네, 궁금해 할 테니까. 이제 요거는 뭐 물어보셨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 TSV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네네. 이 TSV라는 게 왜 지금 쓰이냐. 네. 이런 문제 있어요. 제가 칩을 만들면 원래 이렇게 거대한 웨이퍼라는 판이 있죠. 네, 웨이퍼. 이런 동그란 웨이퍼 판에다가 네. 제가 소위 말하는 8대 공정을 적용해서 막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잘 그리죠. 칩이 저렇게 이렇게 요 네모난 데가 칩이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칩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제 칩을 만들면요. 최종적으로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칩은 네. 요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칩 맨 밑에는 웨이퍼가 있고 요 위에 트랜지스터 소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금속 배선층이 막 올라가 있고 네. 필요하면 여기 이제 D램의 경우는 캐패시터가 쌓여 있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메모리는 요 판 위에다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 번에 만드니까 네.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칩이 바깥 세상과 통신하는 길은 어디 있겠어요? 저 밑에. 천장에 있어요, 천장. 천장?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만들었는데 네. 맨 밑은 기존의 웨이퍼 두께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이렇게 웨이퍼에 만들었고 이 웨이퍼예요. 요 위에 소자가 쌓여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소자를 쌓은 방향으로 위로 계속 쌓죠.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요 소자에 접근을 하려면요. 반도체를 만들고 금속선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반도체 모습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좀 단순화해서 그리면 웨이퍼가 여기 있고요. 네. 여기에 수많은 반도체 소자가 있고 네. 금속 배선이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서 어떤 금속 배선층은 다른 소자랑 막 연결되고 이게 소자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십억 개 소자가 있고 네. 그리고 요 천장에 이렇게 이만하게 범프가 있는 거야. 네네네네. 그 범프가 연결된 게 PCB 기판하고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저 꼭대기가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그렇죠. 이제 바닥이 되는. 아까 봤던 그 인텔 CPU 있죠. 네네. 요런 게 1151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네. 외부로 통하는 길. 인텔이라고 하면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소자는 수백억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소자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면 왜 HBM에 TSV를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크게 그리면 네. D램 칩이 나왔다고 하면은 D램이 바깥이랑 통신할 거는 저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천장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범프. 제가 이 녀석을 이제 여기 CPU랑 연결하고 싶어요. 네. 그럼 제일 빨리 연결하는 법은 뭐냐 하면요. 네. 칩을 일단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칩은 천장에 통신이 달렸기 때문에 네. 이게 뒤집어요, 얘를. 뭐 뒤집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예, 뒤집는 건 말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CPU랑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데 위에다 쌓을 거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걸 쌓았어요. 네. 어떻게 놓을까요? 뭐 위에다 얹어야죠. 그럼 이렇게 만들죠. 똑같이. 얘랑 어떻게 연결할래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이렇게 뚫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같은 길을 이용하게끔 예. 메모리들끼리 길을 뚫어줘야 되는. 네, 정확하게는 요 녀석 길이랑 요 녀석 길은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돼요? 아니,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TSV 하는 게 어렵고, 네. TSV를 해도 왜 TSMC 패키징 같은 걸 써야 되냐 하면요. 여기서 잠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TSV라고 하는 건 Through Silicon Via라고 해서 실리콘을 스루한 비하예요. 통과하는 길. 예. 그렇죠. 예, 그거를 놓는 네. 말 그대로 이제 뚫는 거죠. 예. 반도체를. 예. 그 이거 위로 계속 쌓아도 똑같죠? 또 그렇잖아요. 얘도 이 칩이랑 하려면 제가 이렇게 와이어 본딩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유, 도저히. 뭐, 예. 왜냐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이 거리도 지금 좁히려고 별짓 다 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네. 근데 이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도 겹치지 않게끔. 그렇죠. 저게 3층, 4층인데 예. 일종의 엘리베이터를 놓자면 그게 서로 겹치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1층부터 4층까지 놓고 그게 또 GPU까지 이어지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져서 힘든 거예요, 만드는 게. 그래서 이 TSV 만드는데 이 TSV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D램이 한 겹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TSV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네. 엘리베이터 같은 길을 만드는 거를 후공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기 어디냐? TSMC 이런 데서 다 한 번에 해주나요? 그거는 메모리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제 파운드리에 갈 수도 있고. 후공정 지금은 전문인 어떻게? 오사트 업체에다가 넘길 수도 있는 거.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TSMC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거기까지는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아마 기존에는 HBM 관심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 별로 하이닉스 예전에 직접 했겠죠 아마도. 네. 이제 거기까지는 귀동량이 안 되는데. 음, 근데 지금 HBM이 세대가 2세대, 3세대 가잖아요. 네. 이게 계속 촘촘해지는 방향이죠. 아, 이게 계속 자기들이 하는 건가? 더. 그리고 요 밑에 로직 다이도 하나 있어요. 사실 다 D램이 아니고 네. D램 아닌 것도 하나 껴있는데. 그런 그런 거까지 거 연결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D램 8개가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베이스가 하나 있어요. 베이스 다이라는 웨이퍼가 하나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요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차라리 파운드리를 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저 실리콘 웨이퍼 작업부터 해주는. D램은 파운드리부터. 가지고 가고 네. 그리고 HBM 맨 밑에 베이스 다이는 딴 데 맡기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는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자기들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붙여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가져와서 뭐 그럴 수도 그 있죠. 파운드리에서 저렇게 적층부터 정확하게 메모리가 예. HBM을 만들려고 파운드리로 가는 거죠. 우리 베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야지. 베이스 주고 뚫어주세요. 근데 그 메모리랑 파운드리랑 같이 하면은 더 편하죠. 효율이 예. 높은 거고. 그리고 패키징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패키징과 관계없는 파운드리는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 제가 내부자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마 삼성전자는 스스로 하려고 할 것 같고 안 될 이유도 없어 보이고 네.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자기들이 TSV의 모든 밸류 체인을 가져가는 게 옳으냐 되냐 이거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런 뭐 TSV 공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뭐 외국의 예. 반도체 종합 장비 기업들도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국내에서도 그 관련 이미 또 뭐 올해 내내 막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고. 예, 뭐 그렇죠. 근데 절대적인 볼륨은 크지 않죠. 아, 볼륨은 크지 않다. 아까 봤잖아요. 그 엔비디아 GPU가 거의 이거 결정할 텐데 판매량을. 네. 근데 엔비디아 GPU 용량 단위로 봤을 때 워스트로 그 베스트로 봐도 스마트폰의 한 20 몇 프로죠 용량으론. 아, 물론 이 HBM에 들어가는 D램이 좀 더 크긴 해요. 사이즈가 크죠. 왜냐하면 제가 이 관통전극을 넣는 곳은 비워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관통전극 개수 많아질수록 그 버리는 공간도 커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D램 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예. 요런데 아마 그 TSV 뚫는 공간을 여기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 일반 설계할 때부터 비워놓는. 그렇죠. 일반 D램은 그런 게 없어도 되죠. 다 저장소인데 촘촘하게. 이제 TSV용 D램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TSV 길을 뚫어야 하는 HBM 같은 경우에는 소자 수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면적 대비는 적을 가능성이 높죠. 아, 면적 대비로는 그래서 더 위로 많이 쌓아야 되는. 정확하게 이거는 딱 구분하는 게 좋아요. 고객이 원하는 건 넓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예요. 예. 돈을 몇 배라도 주고 사겠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간 낭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역폭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아, 그래서 하여튼간 GPU는 더 많이 덤프 트럭처럼 데이터를 그렇죠. 확 그것도 수천만 차선을 통해서 예. 덤프 트럭으로 확 해야 되니까 메모리 칩에 조금 공간이 낭비되더라도 그렇죠. 그런 차선을 많이 놔주는 게 더 좋은. 예, 그러니까 TSV가 문제를 HBM의 문제를 두 개나 해결해 주거든요. 하나는 덤프 트럭처럼 많은 그 데이터를 퍼 넣어주는 메모리를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기판의 크기를 현실적인 사이즈로 냅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TSV를 안 썼다. 네. 그러면 요게 그 A100이잖아요. 6개 있죠? 네네네네. 이게 보면은 요런 게 6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요 녀석들이 다 메모리인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TSV 같은 거 안 써갖고 음. 대역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뭐 8개, 9개 들어가겠죠 아마? 네. 그 녀석들을 하나씩 이 칩을 하나씩 막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수평으로. 예, 이게 6개지만 사실 위로 쌓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드에다 제가 하나씩 막 늘어놨어요. 대역폭을 쓰려고. 네네네. 이거 기판 설계가 되겠어요? 이러면? 아, 말이 안 돼요. 80개만 막 여기도 놓고 뭐 여기 와이스트리트 사무실에도 하나 뭐 던져놓고 그래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면 또 예. 저거를 연결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이런 물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과거에 제가 게이밍용, 그러니까 제가 그래픽 카드로 게임하던 시절에는 네. 그래픽 카드가 주는 부가가치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 만큼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바뀐 건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그건 아세요? 그러니까 뭐 H100이 뭐 6천만 원에 달하고 A100도 뭐 한 1, 2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정말로 뭐라 해야 되나? 뭐 공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손이 많이 가서 그런 건지 완전 초하이테크 기술이어서 또 몇 개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엔비디아만 논하는 장사하는 건지 막 이익률이 엄청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보면은 엔비디아도 원래 이제 제 기억으로 이거는 여러분 정확히 아는 분이 있으면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예전에 패밀리스 기업들 봤을 때 네. 그 재무를 보면은 보통 원가율이 한 50% 정도 됐어요. 매출 총이익이 한 50% 되고. 그러니까 패밀리스 기업은 어차피 공장도 없고 예. 그냥 설계만 하는 거니까 요 설계자들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도 근데 매출 총이익 50%죠. 그럼 그 중에 몇 프로는 파운드리에 가져가잖아요. 네. 제가 얼핏 뉴스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원가율이 한 25%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 75%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또 엄청나게 남기는 장사는 아닐 수도 있죠. 단일 칩 가격은 이제 물론 전체 제품에 비하면 쌀 수는 있는데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놓고 보면은 2배 정도 더 남기고 있다 칩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존의 다른 것보다 예. AI용 GPU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회사. 예. 헤엄치는 약간 그런 느낌도 근데 들어요. 땅 짓고 헤엄치는 건 메모리 회사도 한 적 있잖아요. D램 영업이익률 60%씩 가던 시절도 있죠.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A100, H100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메모리도.
매출 총익률 70 몇 프로는 그냥 원가는 아니잖아요, 오리지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용을 떨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비용들 떼고 뭐 이익이 남는 거고 하는 네. 거니까. 뭐 이거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네. 이 기사를 가면서 본 거니까 네네네. 완전 오케이라고 못 하겠는 거죠. 누가 분석한 결과였는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직접 가격 정책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죠.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들 보면 그 TSMC 그 좀 높은 분이 우리는 엔비디아한테 칩을 이만큼 주는데 너희는 뭐 1,000만 원에 판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니까 빵 굽는 사람은 네. 여기서 오는 밀가루 가격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농담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빵 한 봉지에 뭐 한 예. 1,200원에 만들어 주는데 쟤네가 막 한 1,500원에 그 팔고 기사 있고 내용이 막 좀 이런. 재밌어요. 우리가 정말 파트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TSMC가 계속해서 그 뭐라 해야 되나 파운드리 이거 제조 가격 예. 높인다면서요. 가격을. 그거는 사실 경쟁이 붙으니까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TSMC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TSMC 입장에서 GPU가 잘 팔리면 주문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지금 가격이 높아지겠죠. 엔비디아도 빨리 만들어 달라 뭐. 네, 수요 난리고. 공급이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TSMC의 어떤 그 캐파가 꽉 찬 틈을 네. 타서 우리로도 좀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다 하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사실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왜냐면 모든 칩이 사실 최고의 성능일 필요는 없어요. 게이밍 칩도 있고 GPU 중에도 이제 학습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GPU는 다 학습용이에요. 학습용.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학습용하고 뭐. 그 학습을 구동을 하면요, 일단 네. 아주 많은 GPU를 연결을 해서 써야 돼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그리고 학습은 굉장히 그 하드코어예요, 쉽게 말하면. GPU가 노는 순간이 없어요. 노가다예요. 예, 아주 노가다를 진짜로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해요. 그냥 죽도록 돌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어차피 가동률을 비싼 거 사왔는데 죽도록 일해라. 예,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성도 중요하고, 아하. 그리고 요 사이에 GPU가 할 일이 없어서 굶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래라 GPU를 시전하려면 할 일을 던져주는 녀석도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도 필요한 거죠. 이래라 GPU. 근데 학습이 끝나고 이제 제가 실제로 서비스로 보내면요. 예. 언제 GPU가 일하겠어요? 제가 누르면 일하는 거죠. 사용자가 뭔가 해줘라고 눌러야 일하는 거죠. 그죠. 뭐 챗 GPT에 질문할 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순간이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도 뭐 챗 GPT만 하더라도 뭐 서버들이 완전히 다 몰릴 정도로 과거에 네. 걸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니까. 뭐 그렇죠. 예.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너무 커서 네. 요 학습용 GPU를 써야만 구동이 돼요. 이게 거대한 인공지능들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거 말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T 시리즈나 L 시리즈처럼 네. 그 추론 특화된 카드들에서도 충분히 구동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추론용 GPU들을 보면요. 그 GPU 성능에 비해서 메모리 용량은 크고 메모리의 대역폭은 좀 작아요. 해보면. 이게 학습용하고 추론용하고 그럼 예. 아예 설계부터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용도에 맞게끔. 네. 가격은 혹시 가격은 훨씬 싸죠. 추론용이? 추론용은 아마 100만 원 단위나 몇십만 원 단위도 할 거예요. 학습용이 훨씬 더 비싼. 훨씬 비싸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인공지능도 사람도 뭐 평생 학습하듯이 인공지능도 평생 학습해야 되니까 학습용에 네. 대한 수요는 그러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까? 좋은 AI가 나와야 학습 다 있는 거죠. 끝났다. 됐어 이제 학습용 GPU 투자는 이제 마무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훗날에는. 그거는 이제 재밌는 AI가 안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건 완전 AI가 완전 다 성숙 단계여서 AI가 네. 인간을 지배하고 막 그러면 혹시나. 예,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네. 제가 엑셀 같은 걸 쓰는데 예. 더 이상 온 세상 사람들이 엑셀에 요구하는 게 없고 그대로 돌아라고 해요. 그러면 엑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세상 그럼 안 오겠네요. 그러니까 AI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네. 왜 AI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계속 어느 정도는 수요가 유지되겠죠. 와, 이 AI 반도체 세상이 정말 재밌는 거였네요. 이게
정말 이해를 하신 건가? 저요? 아, 그래도 뭐 양심적으로 솔직히 한 70%는 이해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네. 이게 약간 HBM이라든지 아까 뭐 TSV도 이야기를 했고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조금의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 좀 들으셨어야 좀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이해도가. 내용. 네. 네, 어려운 내용이 그래도 우리 항상 정인성 작가님에게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런 말 하죠, 사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죠. 다른 출연자 나와, 이분의 설명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진 않잖아요. 아, 저는 근데 그런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거 얼렁 지금 할 기회예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들을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예. 전에 호도리님이랑 또 이영수 대표님도 나왔고 네네. 그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특히 정인성 작가님은 직접 AI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개발 기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AI 반도체를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네. 훨씬 더 좀 네, 저는 이제 책 쓰고도 그랬는데 중심에 이제 사용자를 놓는 거에 가까워요. 정확하게는 우리 같이 뭐 스마트폰 컴퓨터 사는 사람 아니고 반도체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이죠. 네. 그쪽을 중심에 놓고 양쪽을 다 보는 거에 가깝다고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용자들의 뭔가 편의성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을 또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줬으면 좋겠는데 될까? 아, 잘 되실 겁니다. 잘 그러면 되실 좋겠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우리 YG 클럽을 통해서 또 올라가 있는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 세미나를 좀 같이 들으시면은 좀 이해도가 더 빨리빨리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산도 복리로 네. 쌓이고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는 게 그거거든요. 기초 지식이 있으면 웨이퍼 하나 딱 있는 거죠. 근데 복리면 이 시작이 빵이면 의미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웨이퍼 위에 이제 쌓아 네. 올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SV를 이제 뚫는 거지. 딴 데 연결을 해서 이제 또 초거대 망을 Y스트릿이 욕심인가?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인성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